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한화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.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사 본업도 충실히 하고 있지만 두나무 지분 투자한 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한 번씩 엮이고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 될 텐데요.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투자증권 제가 계속해서 모든 이슈 빠르게 체크하고 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영상 보시면서 잘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투자증권 2023년 3분기에는 다소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증권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IB 수익성 저하 그리고 충당금 설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.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그 뒤에서 내용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하나 내용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매출과 영업 현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영업 수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영업수익을 쪼개서 보면은 크게 보면 수수료 수익,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,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, 이자 수익 정도로 쉽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수수료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주식을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뭐 가입하거나 환매하거나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중개해주면서 얻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로 이 WM 개인 고객과 홀세일 이제 법인 고객들 위주로 이런 매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, 파생상품은 다 트레이딩 계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이자 수익도 고객들 예탁금 관련해가지고 뭐 신용이자, 미수이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채권이자 등등 각종 이자 수취하는 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근데 돈을 버는데 왜 3분기에 적자가 났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IB 부분에서는 적자가 좀 났어요. IB는 이제 기업 금융하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도 하는 부분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부동산 대출 이제 그 건설사, 시행사가 있는데 시행사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개념 그리고 그거를 채권을 유동화해가지고 또 다른 데 팔 수 있는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충당금을 쌓게 되면은 손실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단기 순손실이 여기 외에도 영업의 손익까지 해가지고 크게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 3분기 적자를 보게 된 건데 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. 하나증권은 이번 3분기에 대손충당금 순전임액이 294억 이게 다 손실로 일단 잡히게 되는 금액인데요. 혹시 배상금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만큼을 배상금으로 좀 준비금으로 좀 빼놓는다. 그래서 미리 손실로 잡는다. 혹시 이걸 배상 안 해도 되면은 뭐 환입시켜서 다시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. 네,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두 개의 펀드 등이 특히 이제 불안전 판매 이슈가 나왔는데요. 라움 시퀀스 앱솔루트 1호라는 펀드가 특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하나증권만 판 건 아니고요. 신한증권에서도 이 펀드를 팔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 어린이집 관련된 상품이었습니다. 네,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요. 수익을 못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. 사실 증권사는 고객들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손실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.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이 되는 부분인데,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때는 이 판매하는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에 대한 걸 설명을 했느냐,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이 손실은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. 그래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펀드의 뭐 뒤에 이제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게 빠져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불안전 판매 요건이 좀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하나증권 측에서 미리 사적 화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. 투자자분들에게 너네 한 이 정도 배상금액 한 300억 정도만 가져가라. 이거 받고 우리도 이만큼 손실 감내하고 너희도 일정 부분 손실 감내하자 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. 즉 충당금 선에서 그래도 해결되는 부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이 수수료 수익 그리고 뭐 트레이딩 순이익인데, 이 개인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익이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가 풀려야 되느냐?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좀 늘어나야 됩니다. 개인 투자자들 거래 대금 2000년부터 2021년에 큰 폭으로 급증을 좀 했었잖아요. 해당 시기에 증시 화랑되고 막 거래대금 10조, 15조 가고 했던 시절인데, 하루에 이런 시절로 어느 정도는 좀 돌아와 줄 때 하나투자증권의 실적도 더욱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 2023년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가 되고 2024년부터는 어느 정도 피벗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이 좀 유동성이 돌고 한 단계 좀 활발해지는 모습을 2024년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수익, 뭐 이자 수익 등 WM 홀세일 관련 수익, 그리고 시장이 활발해지면 결국 IB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져요. IPO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면은 이익단이 다 좋아질 수 있다. 일회성 비용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한 가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제 두나무라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,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. 송치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고 김영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만, 우리기술자 7%,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6%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할 때, 그래서 한국 하나투자증권도 한 번씩 큰 폭으로 좀 같이 동반으로 올랐는데, 사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하나투자증권에 하는 본업과는 좀 떨어진 투자 수익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큰 미래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입법화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STO라고 해서 글로벌 이제 자산 토큰화 시장 이 점차 열릴 수 있겠습니다. 토큰 증권을 통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것들의 자본 형격을 부여해 가지고 거래를 시키고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, 현재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두나무 그리고 카카오 쪽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아직 관련된 시장 규모는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. 2024년 예상 자체가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만큼 형성이 될지, 그리고 형성이 됐을 때 실제 협력을 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있을지에 따라서 두나무 나스닥 테마 때보다 더 큰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.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3분기 일회성 비용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증시 회복 때까지,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까지 다소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금리 인상 종료, 그리고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피벗 때,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두나무 등의 관계 속으로 블록체인을 좀 협력적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또 연구를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운데, 이 STO 토큰 증권 시장이 개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,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